우리 솔직히 말해볼까요? 책 재미없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빡빡한 글자들을 보고 있으면 5분 만에 잠이 쏟아집니다. 유튜브 제목만 검색하면 10분 만에 핵심만 딱딱 짚어주는 요약 영상이 널렸는데 도대체 왜 그 비효율적이고 지루한 종이 뭉치를 붙들고 있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책 읽어야 성공한다는 말, 이제는 지겨운 꼰대들의 잔소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정보를 1초 만에 다 볼 수 있는 세상인데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책을 왜 읽어야 하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마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래, 맞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요즘 세상에 무슨 독서야. AI가 다 요약해 주는 데라며 안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불편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당신이 그 지루함을 피해 15초짜리 짧은 영상에 중독되어 낄낄거리는 동안 당신의 뇌는 전두엽이 서서히 녹아내려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당신이 스마트폰의 영혼을 뺏긴 바로 그 시간에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 남의 인생을 훔치고 시간을 조작하며 당신과의 격차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라고 뭐 태어날 때부터 책을 좋아했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책 표지만 봐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어요. 라면 냄비 받침으로나 썼지 읽으려고 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이 작가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 그냥 한 줄로 말하면 될 걸 왜 이렇게 길게 느려 쓰는 거야? 라면서 투덜거리다가 책을 베개 삼아 잤던 날도 수두룩하죠. 일하고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은데 씻기도 귀찮은 마당에 책을 읽으라니요. 화려한 영상과 자극적인 썸네일이 유혹하는 유튜브 세상에서 흰 종이에 검은 글씨뿐인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스포츠카들이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혼자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저도 그 유혹과 지루함, 그리고 이걸 내가 잃는다고 당장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하는 의구심과 매일 싸운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책을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읽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그 귀찮음이라는 감정을 내려놓고 아주 냉정하게 이득과 팩트만 따져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의 성공한 사람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손정희, 오프라 윈프리, 이들은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아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싼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도 있고 매일 파티를 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틈만 나면 구석에 박혀서 책을 읽을까요? 빌 게이츠는 왜 1년에 2주씩이나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책만 읽는 생각 주간을 가질까요? 그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풀이로 읽는 걸까요? 아니면 활자 중독이라서? 아닙니다. 그들은 독서가 남는 장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행동입니다. 독서는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독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생존 무기이자 계급 사다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책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뇌과학, 경제학, 심리학적 근거를 들어 왜 책을 읽지 않으면 당신의 뇌가 썩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돈 2만 원으로 억만장자의 뇌를 훔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책을 읽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될 것입니다. 뇌를 속이는 완벽한 가상현실, 거울 뉴런의 비밀. 첫 번째 팩트입니다. 뇌과학적으로는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독서는 가상현실 체험이자 뇌의 물리적 재구성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팀이 발견한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내가 직접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혹 글을 읽으며 생생하게 상상하기만 해도 마치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와 책을 읽을 때 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상을 볼 때는 주로 시각 피질만 활성화됩니다. 정보가 그냥 눈을 통해 들어와서 뒤통수로 빠져나갑니다. 아주 수동적이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다릅니다. 그는 차가운 눈보라 속을 뚫고 걸어갔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뺨을 때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바빠집니다. 뇌의 운동 피질, 감각 피질, 편도체가 동시에 불을 뿜습니다. 뇌는 주인이 지금 눈보라를 맞고 있네. 지금 심장이 뛰고 있네라고 착각하며 실제 그 경험을 했을 때와 똑같은 부위의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신경과학적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라서 물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에 한계가 있죠. 실패를 100번 하면 100번 다치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집니다. 빚더미에 앉고 건강을 잃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책을 통해 100년 전에 억만장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무일푼에서 일어선 사업가가 되어보기도 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책을 덮는 순간 당신은 방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뇌 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의 인생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당신이 인생에서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 상황 낯설지 않아. 그때 그 책에서 봤던 그 상황이랑 비슷해.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독서광들은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뇌 속에서 수천 번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죠. 독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인생 비행 시뮬레이터입니다. 여러분은 추락하지 않고도 비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왜 걷어차려 하십니까? 시간의 레버리지. 타인의 30년을 단돈 2만 원에 훔치는 법. 두 번째 팩트는 경제학적 관점,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자신의 돈과 시간만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돈, 타인의 시간을 철저하게 이용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 비트코인, 금, 강남 아파트? 아니죠. 바로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1000조 원을 줘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재벌 회장도 1초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타인의 시간을 돈 주고 그것도 헐값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입니다. 한 권의 좋은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인생 30년, 40년을 갈아 넣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하고 사기를 당해보고 전 재산을 날려보기도 하고 밤을 새워 연구해서 깨달은 인생의 정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편집자와 수십 번 고쳐가며 쓸데없는 내용은 다 쳐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하고 또 압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의 30년 인생 엑기스가 서점에 얼마에 팔릴까요? 단돈 2만 원 정도입니다.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요? 길어야 5시간, 빠르면 3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수익률인지 느껴지십니까? 당신은 저자가 3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배운 노하우를 단돈 2만 원과 3시간 만에 훔쳐오는 겁니다. 저자가 겪었어야 할 시행착오를 당신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저자가 10년 걸려 깨달은 지혜를 당신은 하루 만에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레버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요약본을 보죠. 저 또한 봅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책 한 권 뚝딱이라고 하죠. 죄송하지만 그건 책을 읽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정보를 본 것이지 지혜를 얻은 게 아니죠. 책의 가치는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과 유튜브 요약본은 결과만 떠먹여 줍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하지만 책을 읽으면 저자의 뇌와 내 뇌가 동기화되면서 왜 저자가 저렇게 생각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려면 수십억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 경매 낙찰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점에 가면 워렌 버핏의 뇌가 고스란히 담긴 책을 스타벅스 커피 4잔 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책값이 비싸다,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앞에 떨어진 거대한 황금 덩어리를 보고 줍기 귀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서는 소비가 아닙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투자 상품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초고수익 투자입니다. 전두엽 전쟁, 멍청해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저항. 세 번째 팩트는 다시 뇌과학, 그 중에서도 전두엽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뇌는 병들어가고 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퇴화하고 있습니다. 틱톡, 릴스, 쇼츠, 1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들이 우리 뇌를 팝콘 브레인으로 만들고 있죠. 팝콘이 튀어오르듯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현실의 느리고 진득한 자극에는 뇌가 반응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세 줄 요약 좀요. 영상 너무 길어요. 결론만 말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이미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긴 호흡의 정보를 처리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뇌가 참을성이 없어진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인내심, 충동 조절, 장기적인 계획 수립, 고차원적인 사고는 모두 전두엽이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능대로만 살게 됩니다. 독서는 이 망가진 전두엽을 되살리는 유일한 재활훈련이자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영상은 수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뇌에 떠먹여줍니다. 뇌가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멍 때리기에 딱 좋습니다. 하지만 독서는 능동적입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그 글씨를 보고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야 하고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문맥을 연결해야 되고 작가의 숨은 의도를 추리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 뇌의 신경회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며 활성화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깊은 읽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덤벨을 들어야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며 커지듯 이해하기 힘든 문장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읽기 힘든 책을 억지로라도 읽어냈을 때 머리가 띵하고 뻐근한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뇌가 성장통을 겪는 겁니다. 당신의 뇌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남들이 쇼폼 도파민에 절여져 흐리멍텅한 눈으로 살아갈 때 독서로 단련된 다이아몬드 같은 뇌를 가진 당신은 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능의 격차를 넘어 부와 계급의 격차가 될 것입니다. 해상도의 차이.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세계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당신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의 개수가 곧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합니다.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짜증나, 대박, 미쳤다 이 세 마디면 끝납니다. 감정이 단순해집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죠. 하지만 독서를 통해 풍부한 어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분해해서 인식합니다. 서운하다, 비참하다, 애잔하다, 황홀하다, 고즈넉하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도 정확히 읽어냅니다. 공감 능력이 높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복잡한 문제가 닥치면 아, 망했다,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죠. 문제를 정의할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문제를 언어로 구조화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A와 B의 충돌 때문에 발생했으니 C라는 대안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저해상도 픽셀 게임 같은 흐릿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책을 읽는 사람은 초고화질 세상에서 디테일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보고 남들이 못 느끼는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텍스트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입니다. 꿈을 걷는 자의 제안. 독서 제발 열심히 하지 마라. 자, 이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거울 뉴런이 어떻고 레버리지가 어떻고 뇌가 썩는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을 펼치는 건 부담스럽고 숙제처럼 느껴지시죠? 작심삼일로 끝날 게 뻔한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습관으로 만드는 뇌를 속이는 3가지 법칙을 제안합니다. 제발 독서를 수능 공부처럼 비장하게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비패식 독서를 하십시오. 누가 책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순서대로 다 읽어야 한다고 정했습니까? 그건 교과서 읽을 때나 하는 것이죠. 책을 사면 목차를 훑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끌리는 챕터, 재미있어 보이는 제목 하나만 골라서 먼저 읽으십시오. 뷔페 가서 맛없는 음식까지 접시에 담아 억지로 다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부분만 쏙쏙 빼먹으세요. 중간부터 읽어도 되고 결말부터 읽어도 됩니다. 흥미가 생겨야 뇌가 반응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재미없으면 즉시 덮어버리세요. 산책이 아까워서 베스트셀러니까 남들은 다 읽었을 텐데. 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읽다가 10페이지 넘게 지루하면 과감하게 덮어서 구석에 놔두세요. 그 책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수준이나 상황과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세상에 널린 게 책입니다. 억지로 읽으면 책이 싫어집니다. 나에게 맞는 책, 읽으면 다음 장이 궁금해서 미치겠는 책을 만날 때까지 가볍게 간만 보십시오. 그러다 한 권의 인생 책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누가 말려도 밤새워 읽게 됩니다. 그 한 권이 시작입니다. 셋째, 목표를 한 페이지로 잡으세요. 목표를 일주일에 한 권 읽기, 한 달에 3권 읽기, 이렇게 거창하게 잡지 마세요. 100% 실패하고 자괴감만 듭니다. 목표는 아주 하찮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딱 한 페이지만 읽기, 아니 책 펼쳐서 딱 3줄만 읽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1분도 안 걸리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단 책을 펴서 한 줄을 읽으면 사람의 심리가 뒷내용이 궁금해서 혹은 켠김에 조금 더 읽고 싶어서 2줄, 3줄, 한 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이것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작동 흥분 이론입니다. 우리 뇌의 측좌핵은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고 싶어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입니다. 뇌의 진입장벽을 바닥까지 낮추십시오. 오늘의 긴 이야기를 3가지 핵심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는 공부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다. 책은 저자의 인생을 대리 체험하며 경험치를 쌓는 게임이다. 레벨 1로 살다 죽을 것인가, 만렙으로 인생을 플레이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둘째, 독서는 시간을 사는 타임머신입니다. 저자가 30년 바쳐 얻은 노하우를 단돈 2만 원에 훔쳐라. 세상에 이보다 남는 장사는 없다.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한다. 셋째, 쇼폼을 끊고 텍스트를 읽어라. 팝콘 브레인에서 탈출하여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라.
읽는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합니다. 멍청해지지 않으려면 읽으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70년이라는 하나의 인생만 살다 죽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5,000년의 시간을 산다. 독서는 영혼을 향한 역설이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작은 우물 안에서 평생을 갇혀 살다가 가기엔 세상은 너무나 넓고 배울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책이라는 날개를 달고 수천 년의 지혜를 날아다니며 누구보다 풍요롭고 거대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섹시해지는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도 당신의 인생도 섹시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습관처럼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며 잠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지 쌓인 책장에 책 한 권을 꺼내서 펼쳐보시겠습니까? 거창하게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페이지만 읽고 베개 옆에 두십시오. 그 작은 행위가 오늘 밤 당신의 뇌세포를 깨우고 1년 뒤 여러분의 연봉을,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해답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99.9%입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 불빛이 아닌 활자 속에서 여러분만의 보물을 찾는 설레는 꿈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